최근 명품 시장에서 아주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0년대 후반 인스타그램을 장악했던 패션입니다. 전신의 로고가 도배된 톰 브라운 가디건, 구찌 신발에 고야드의 클러치백까지 나 돈 많아를 옷과 소품으로 외치던 시대였죠. 그런데 2025년 현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마크 저커버그가 입고 있는 건 아무 로고도 없는 회색 티셔츠입니다. 드라마 석세션에 등장하는 재벌가는 심심해 보일 수 있는 스웨터와 자켓, 그리고 슬랙스 등 차분한 비즈니스 캐주얼만을 입습니다. 충격적인 건 오른쪽 옷이 10배 이상 더 비싸다는 겁니다. 로고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돈이 침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침묵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 무너져버린 경제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패션 트렌드가 아닙니다. 전 세계 경제가 보내는 가장 적나라한 경고 신호입니다.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콰이어트 럭셔리라고 불리는 조용한 명품에 대한 수요가 전년 대비 734% 폭증했습니다. 7배가 넘는 증가입니다. 그런데 로고를 전면에 내세우던 브랜드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구찌를 소유한 케어링 그룹의 2024년 매출이 12% 감소했습니다. 구찌 단독으로는 23% 폭락입니다. 절반 수준으로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습니다. 46%의 하락. 2023년 47억 유로였던 영업이익이 2024년 25억 유로로 쪼그라들었습니다. 2025년 들어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2025년 2월에 발표된 실적을 보면 구찌의 2024년 연간 매출은 76억 5천만 유로로 전년 대비 23% 감소가 확정됐습니다. 영업이익은 51%나 급락했습니다. 반대로 로고 하나 없는 브랜드들은 어땠을까요? 브루넬로 쿠치넬리 들어보셨나요? 이탈리아 소도시 솔로메오에서 로고 없는 캐시미어 니트를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한 벌에 300만 원이 넘는 옷도 많습니다. 해당 브랜드는 2024년 매출 성장률 12.2%를 기록했습니다. 불황 속에서 두 자릿수 성장입니다. 더 놀라운 건 2025년 3월 발표에서 위 회사는 2025년과 2026년에도 연 10% 성장을 예상한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화려함을 팔던 기업들은 무너지고 있고 침묵을 팔던 기업들은 조용히 계속 몸집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부자들이 갑자기 돈이 없어진 걸까요? 아닙니다. 부자들은 여전히 돈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사라진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중간층이 사라진 겁니다. 패션 시장에는 세 종류의 고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최상층 고객들인 VIP입니다. 이들은 경기가 좋든 나쁘든 300만 원짜리 니트를 아무렇지 않게 삽니다. 이들에게 경기 침체는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가성비 소비자들. 이들은 스파 브랜드인 유니클로, 자라, H&M으로 갑니다. 애초에 명품 시장에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망형 소비자들. 영어로는 어스퍼레이셔널 쇼퍼라고 합니다. 바로 이들이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괜찮은 월급을 받고 가끔 구찌 벨트 하나, 루이비통 지갑 하나 사던 사람들입니다. 명품의 로고를 통해 나도 성공했어 라고 말하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들이 2022년부터 2024년 사이에 시장에서 완전히 증발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베인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약 5천만 명의 고객이 명품 시장을 떠났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밀레니얼 세대의 중산층 소비자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명품 브랜드들의 끝없는 가격 인상. 2019년 60만원대였던 구찌 가죽 벨트는 2025년 거의 90만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50% 인상입니다. 그런데 월급은 그대로입니다. 결국 중간층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 돈으로 로고가 박힌 가죽 벨트를 살지, 아니면 한 달 생활비를 보탤지, 답은 뻔했습니다. 명품 시장의 허리가 끊어진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모래시계 경제라고 칭하며 영어로는 아워글래스 이코노미라고 부릅니다. 위와 아래만 남고 중간이 텅 비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로고 플레이 브랜드들이 가장 먼저 무너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들이 타겟했던 고객, 바로 그 중간층이 사라져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진짜 부자들의 태도 변화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부자들은 로고를 벗어던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부자들은 눈에 띄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를 스텔스 웰스라고 부르며 한국어로는 은밀한 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자인 건 맞는데 티를 내지 않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이런 패턴은 반복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대공황 때도 그랬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부자들은 대중의 반감을 사지 않기 위해 몸을 사립니다. 2023년 이러한 현상을 촉발시킨 결정적 계기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HBO 드라마 석세션.
미디어 재벌가 내에서 일어나는 권력 다툼을 그린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단 한 번도 화려한 로고가 그려진 옷을 입지 않습니다. 검은색 무지 니트와 베이지색 바지 그리고 로고 없는 가방. 그런데 전문가들이 계산해보니 한 벌에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두 번째, 기네스 펠트로의 재판. 2023년 3월 할리우드 배우 기네스 펠트로가 스키 사고 재판에 출석했을 때 그녀가 입은 옷들이 화제가 됐습니다. 전부 베이지와 브라운 톤의 무지 옷이었는데 알고 보니 전부 수백만 원짜리 명품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 이후 소셜미디어에서 콰이어트 럭셔리라는 검색량이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만 하던 이 스타일을 일반 대중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라, H&M, 유니클로에서 베이지색 무지 니트를 사 입으며 자신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로고는 사라졌지만 계급을 구분짓고 싶은 욕망과 그걸 따라하고 싶은 욕망은 형태만 바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로고의 몰락은 단순히 유행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 가지 거대한 경제 신호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패션 시장의 완전한 양극화. 최상위 부유층과 최하위 가성비 소비자만 남고 중간이 사라졌습니다. 둘째, 중간 소비층의 붕괴. 5천만 명이 넘는 허리 역할의 소비자들이 시장을 떠났습니다. 이들은 다시 돌아올까요? 앞서 말씀드린 컨설팅사 베이는 럭셔리 시장이 2030년이 되어야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 번째, 부의 표시 방식 변화. 이제 부자들은 로고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신 아는 사람만 아는 방식으로 계급을 구분합니다. 300만 원짜리 무지 티셔츠를 입고 일반인에게는 유니클로처럼 보이지만 같은 부자들끼리는 그게 브루넬로 쿠치넬리인지 로로피아나인지 알아봅니다. 결국 우리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당신의 옷장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로고들이 가득한가요? 아니면 자신을 위한 품질로 채워져 있나요? 로고가 사라진 지금 우리는 비로소 진짜 질문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나는 이 옷을 왜 사는가? 지금의 구매는 진짜 나를 위한 것인가? 명품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 살아남는 건 로고가 아니라 본질입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품질입니다. 과시가 아니라 만족입니다. 이것이 2025년 현재 로고의 종말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의 경제비서 경제봇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